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. 네,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에는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 그리고 사전 채무 조정 알아봤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연체가 좀 더 길어져서 3개월 이상 되신 분들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. 이런 분들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소득이 갑자기 줄고 석 달 넘게 빚 갚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사실 3개월,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말 엄청나거든요. 그렇죠. 이 개인 워크아웃이 바로 그런 분들이 채무 부담을 좀 현실적으로 줄이고 다시 좀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,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, 그리고 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없는지 오늘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? 지난번에 다뤘던 신속이나 사전 채무 조정이란 거 뭐가 좀 다른 건가요? 네, 이것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말씀하신 90일 이상 연체 이 조건입니다. 90일. 네. 신용회복위원회랑 협약이 된 금융회사나 통신사 같은 곳에 빚이 있는데 이걸 석 달 넘게 못 갚고 있을 때 그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연체가 꽤 길어진 분들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90일 이상 연체가 핵심 기준이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소득이 좀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일용직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. 네, 가능합니다.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. 우선 말씀하신 대로 협약된 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하고요. 네. 그리고 총 채무액은 무담보 5억 원 이하,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. 이걸 합쳐서 총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. 네. 또 중요한 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 아니면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이분은 그래도 갚을 능력이 된다.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. 소득이 중요하군요. 네. 근데 다행인 건 소득 증빙이 조금 까다로운 일용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소득 진술서 같은 걸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. 네. 다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. 신청하기 바로 전 6개월 안에 새로 빌린 빚 있죠? 네, 최근 빚. 네, 그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%를 넘으면 이건 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해요. 그렇군요. 최근 6개월 내에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. 이거 중요한 점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조건이 맞는 분들은 정말 간절하실 텐데요. 신청하면 당장 어떤 효과가 있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빚 독촉 전화요. 이거 정말 멈추나요? 네, 정말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가 바로 그겁니다. 방문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중단됩니다. 와, 다음날 바로요. 네,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을 찾게 되시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네, 더 있나요? 이자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. 네, 이자 전액이요? 와. 네, 전액 감면이고요. 그리고 원금 상환 부담도 크게 줄여주는데요.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,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확 늘려줍니다. 이야, 10년, 35년. 네, 그러니까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 부담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 낮아지는 거죠. 와, 진짜 신청 다음날 독촉 중단에 이자 전액 감면, 상환기간 연장까지.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? 근데 혹시 그 원금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정말 가능한가요? 이게 너무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뭔가 다른 조건이 붙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궁금하네요. 네, 맞아요.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. 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점이에요. 그쵸. 조건 있겠죠. 네, 채무자의 상환 능력, 그리고 그 빚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좀 회수하기 어려운 빚이냐. 이걸 이제 채권의 상각 여부라고 하는데요. 이걸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이 됩니다. 상각 여부요? 네, 좀 회수가 용이하다고 보는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%까지.
그리고 은행 같은 데서 이미 이거 받기 힘들겠다 해서 손실로 처리해버린 상각채권은 최대 70%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와, 70%까지요? 네, 특히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사회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 90%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고요. 90%? 네. 상각채권 감면율이 더 높은 이유는 뭐랄까 은행 같은 채권기관에서 이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계상 손실로 떨어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더 큰 폭의 감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. 아하, 이미 손실 처리한 거니까. 그렇죠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. 반드시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수 채권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확답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렇군요. 원금 감면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심사랑 채권기관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,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신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? 워크아웃하면 기록이 평생 남을까 봐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. 아, 네. 이것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. 워크아웃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됩니다. 아, 삭제되는군요. 네. 대신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공공기록 정보가 등재되긴 하는데요. 이게 놀랍게도 딱 1년만 유지가 됩니다. 1년만요? 생각보다 짧네요. 네. 그리고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잘 갚아 나가시면 그 1년보다 더 빨리 삭제될 수도 있어요. 와... 그러니까 생각보다 신용회복의 길이 좀 빨리 열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절차는 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? 신청하는 것도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신청 절차는 서류가 비교적 간편한 편이고요. 신청 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. 네.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번호가 1600-500인데요. 여기나 홈페이지 통해서 먼저 상담 예약을 하시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네, 방법은 어렵지 않군요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이것만은 정말 꼭 명심해야 한다 하는 어떤 핵심적인 유의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.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요. 네,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.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액 기준으로 과반수 채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모든 혜택이 확정된다는 점,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네, 과반수 동의. 두 번째는요.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, 아니면 햇살론 같은 보증서 담보대출 있잖아요. 네네, 그런 거 많죠.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신청 초기에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잠시만요. 그럼 집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는 당장은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?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. 맞습니다. 바로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. 이런 담보가 있거나 보증이 있는 채무는 그 담보물이 매각되거나 경매되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 이후, 이걸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요. 대위 변제가 된 이후에야 워크아웃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복잡하네요.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은 또 별도의 조정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요. 즉, 워크아웃을 신청했더라도 이런 담보 보증 채무는 당분간은 계속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. 본인의 모든 빚을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. 모든 빚이요? 네. 특히 오래된 빚 같은 경우는 그냥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누락될 수가 있어요.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?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독촉 우편물 같은 것들을 정말 샅샅이 다 뒤져서 본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만약에 누락된 빚이 나중에 발견되면 워크아웃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. 굉장히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와, 무효가 될 수도 있군요. 네, 그래서 정확한 채무 파악이 성공적인 워크아웃의 정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. 90일 이상 연체로 정말 고통받는 분들께 당장의 독촉 중단부터 시작해서 이자 전액 감면, 상환기간 연장,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 가능성까지 정말 그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빚을 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개인 워크아웃은 분명히 강력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그 성공의 열쇠는 결국 정확한 정보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.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모든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제도가 나에게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신다면 다음 단계는 망설이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겁니다.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